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상가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상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상가 투자를 한 20억, 30억 현금이 있으니까 투자하면 어떨까 상담을 원하시기도 했는데 저로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가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현황에 봤을 때 그다지 좀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가가 수익률이 2에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독 상가 같은 경우 건물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해갖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붙어 있는 이런 단독 상가는 3%, 분양 상가는 한 4% 좀 넘을까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1층 상가도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 사무실이 여기쯤 됩니다. 근데 예전에 원천주공아파트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가 수익이 높았어요. 그때도 제가 20년 전, 15년 전에도 거의 저희 건물이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 상가, 저희 사무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 근데 원천주공아파트는 35만원이 안 됐어요. 17평짜리가. 지금은 원천주공아파트는 70만원. 저희는 지금 관리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한 62, 부가세 포함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70만원이니까 뭐 50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전된 현상이죠. 1층 상가가 원천중은 17평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은행 이자하고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어요. 뭐 3% 이 정도면 은행 이자도 요즘 3% 정도 하지 않습니까? 분양 상가는 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 내야 되고 뭐 부가세 내야 되고 기타 재산세 내야 되고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가가 뭐 광교 아파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광교 아파트에 가보면은 뭐 중흥 단지 내 600개 정도 되는 상가가 있고 곳곳에 뭐 또 새로운 여기가 한 2단지 600개 지하에 여기도 지금 상가가 이쪽에 뭐 그다음에 좀 신축 상가들 이쪽도 많고 이쪽도 상가고 여기도 새로 지금 상가 입주하고 있죠. 곳곳에 상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상권이 이동을 해요. 약간씩. 아주대 상권이 옛날보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주대 상권도 예전에는 월세가 굉장히 아주대 상거리 같은 경우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상가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잘 되려면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현재 아시다시피 현실은 어렵죠. 근로자의 수입의 60~70%가 될까요? 저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70%가 될지. 없어질 자영업자가 많아요. 첫 번째, 학원.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층 이상은 사무실. 사무실을 무슨 사업을 해요, 지금? 크게 증가할 사업이 없어요.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벤처기업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똑같은 얘기죠. 스타트업,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저희 건물의 사무실에서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도 않고, 공실이 간간히 생기겠죠.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신다는 분 꼭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를 투자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투자할 경우에는 도배장판, 싱크대 등등 수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원천중공아파트를 저희가
수리가 안 된 집은 500에 50에 임대 가능한데, 수리된 집은 1000에 70에 임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수리를 안 하고, 옛날 1987년식에서 조금 한번 변형된 상태, 그 상태에서 500에 50에 임대를 했어요. 근데 상가는 리모델링 한 번 하면 내부적으로는 고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상가를 좋아해요. 상가 임대를. 어쩔 수 없이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상가 투자를 할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은 주변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직장도 증가해야 되고, 교통 발달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이게 예상으로 많지 않아요. 직장이 증가하는 지역이 수원 전 지역에 증가하지만 그 상권에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권에서는. 저 멀리 하다못해 삼성전자 근처에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 저쪽 호매실동의 빈 땅에 증가할 수도 있고, 용인의 빈 땅에 증가하겠죠. 즉, 인구는 증가하지만은 실제로 그 땅에서 증가를 하려면 고밀도로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게 임대료가 상승의 한계가 도달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하는 임대료 똑같은 얘기죠. 직장이 증가나 교통의 발달이나 그러면 내지 주변 인구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상승하겠지만 한계는 있는데, 어떻든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역상권은 손해가 안 봐요. 강남의 일부 지역들. 여기들은 큰 건물도 누구 빵빵 사죠. 100억, 200억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들은 꾸준히 조금씩 올라요. 근데 아닌 상가들은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역상권으로 지속적으로 모여드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상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대로변 상가들은요. 안쪽 상가는 사실 주택 임대료보다 높지 않아요. 그거예요. 주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쪽 상가가 주택 매매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아요. 근데 대로변 상가는 좀 높거든요. 근데 재개발을 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재개발을 한다면, 만약에 똑같이 하다못해 입주권, 분양권은 똑같이 한 개씩 내지 두 개씩 뿐이 안 나오는데, 건물은 무지하게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그만큼 오래 잠기면서 굉장히 돈도 환불도 안 되고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노후되는 지역,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주로 진입하겠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주변의 상권이 점점 열악하겠죠. 소득이 감소하는 지역. 교통이 발달되면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대신 상권을 뺏겨요. 다른 지역으로. 광역상권은 대부분이 뺏기겠죠. 지하철 타고 어디 가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타고 빨리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서 직접,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등등의 지역은 투자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당연히 상가 투자는 좀 깊이 하겠지만, 그래도 하신다면은 중심상권, 광역상권, 교통이 발달돼서 이제 토지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또 건물 감가액 정도 이상은 상승해야 돼요. 우리가 가능가 하다가 그 건물 감가액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물 감가액이 토지 상승액보다 높으면은 결국 매매 가격은 안 오르는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월세 얻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임대하러 다니고 등등 많이 하다가 이제 또 한 10년 지나서 한번 보고, 또 이제 또 20년 이제 지나서 지금 보면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가 투자는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